시장 수급이 얼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 정도면은 이제 읽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도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장세가 어찌 보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거는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어야 다음 주 중반 전에, 그러니까 수요일 전에는 갈피를 잡을 것 같고 시장도 이제 방향성을 좀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전략대로 쌓아둔 현금을 잘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작 중인 리포트를 먼저 일단 사전에 보여드릴게요. 이 방송에서만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관점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점을 알고 이 리포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부터는 미룰 수 없겠다는 관점으로 매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리포트나 분할 매수 전략표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링크와 저희 VIP 메신저를 통해서 다시 공개를 드릴 거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27일 오늘자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자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쪼록 함께하는 30분에서 1시간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고 진행할게요.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43%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0.26% 상승, S&P 500은 0.01%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9% 상승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전 중에 기술주 중심의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다가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차익 물량도 함께 출현이 되면서 전반적인 혼조세가 연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개장돼 있을 때와 장 마감 후 이렇게 시간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슈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정규장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부각된 거는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혼조세가 보였던 점이죠. 경계와 관망 심리가 꽤나 깊게 껴있었다, 이거를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언급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가장 마지막으로 한 말들을 조금 회상해 본다면은, 트럼프는 EU, 유럽 연합에 곧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25%가 통상적일 것이고 자동차 등 대부분의 품목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제 EU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EU, 그들은 뭐 미국을 뜯어먹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우리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EU와 어찌 보면 적대 심리가 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좀 이어졌고요. 두 번째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리에 대해서 관세를 언급한 게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구리가 언급이 된 게 보면은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구리까지 언급이 된 거거든요. 핵심 원자재, 핵심 광물에 대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하나 관세를 붙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트럼프는 어떤 딜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너네가 가지고 있는 히토류를 우리한테 내놔, 우리한테 공급해. 지금 이게 서명되기 직전이잖아요. 이번 주에 뭐 결판이 난다만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면은,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공급이 최종적으로 약속이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런 광물과 히토류에 대한 관세를 계속 품목들을 확장을 시켜서 이에 대한 세금을 많이 높이고 중국 죽이기의 일환으로 사용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들로 히토류를 납품을 받으니까 사실 중국 히토류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들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거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그림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중에는 이런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미증시가 마감된 이후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무려 10개 분기 연속으로, 그러니까 2년 반이죠, 10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외에서 새벽에는 2%에서 3% 사이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왜 하락 전환이 되었냐,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 엔비디아는 10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크지 않으면 에게 우리 예상치랑 큰 차이가 없네, 이걸 가지고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지금 혼조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원래 381.6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393억 달러, 약 393억 달러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EPS가 원래 0.84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0.89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온 것도 맞고 성장률도 꽤나 커요. 매출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78%, 거의 80% 가까이 성장한 거니까 굉장히 어마무시한 성장을 했음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중요한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블랙웰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이 안 되지 않았습니다. 젠슨 황은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어마무시하다, 블랙웰의 수요가 꽤나 좋다, 인기가 많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블랙웰 대규모 생산 본격화에 대한 내용을 더더욱 강하게 언급을 했고요. 0.01달러 배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실상 큰 배당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막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수요가 많고 블랙웰에 대해서 지금 어찌 보면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생산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AI 거품론, AI 투자가 너무 고평가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찌 보면 그에 대한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AI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이 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단기 매매 위주의 손절매가 조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까지는 매매가 꽤나 괜찮았는데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단기 매매에 대한 손절매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자세히 말할 것도 없이 저희의 판단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부진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도 돌파구를 좀 찾아보고자 단기적으로 수급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별한 종목들이 하나하나 편입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좀 커지고 있을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쪼록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뭐 1월달, 2월달 매매가 얼마나 잘 나왔던 간에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고, 일단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수급에 너무 집착을 갖고 급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현금을 유용하게 쓰는 데에만 더욱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제 온코크로스 손절이 나갔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한 AP투자연구소가 더 좀 증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단타 매매도 요즘 진행을 좀 안 하고 있는데 시장 수급이 얼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 정도면은 이제 읽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도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장세가 어찌 보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거는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어야 다음 주 중반 전에, 그러니까 수요일 전에는 갈피를 잡을 것 같고 시장도 이제 방향성을 좀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전략대로 쌓아둔 현금을 잘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지금 1차 매수 진입한 반도체 종목 실질적으로 이제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고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머지않은 시점에 추천 사유를 담은 리포트와 분할 매수가가 담긴 전략표를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작 중인 리포트를 먼저 일단 사전에 보여드릴게요. 이 방송에서만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관점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점을 알고 이 리포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2024 반도체 장세와는 다르다, 상승 초입에 들어온 테마. 자, 반도체 업종 안에는 수많은 테마가 있고 반도체 장세가 연출된다고 해서 이 모든 테마가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는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업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수십 개의 테마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간다고 해서 이 모든 게 절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반도체 업종의 순환매를 보면은 장비에서 IP로 갔다가 그 수급이 전공정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 순환매를 이해하는 게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라고 나와 있죠. 반도체 업종의 순환매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거는 제가 최근 들어 강조를 많이 드린 말씀입니다. 작년의 반도체 장세와 현재의 순환매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SK하이닉스발 대세 장세가 연출되는 게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HBM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대세 상승을 보인 종목들은 SK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직접적인 연관이 가장 높은 기업들만이 있었고, 사실 현재와 작년의 수급 순환은 분명히
방향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집하는 게 보이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있고, 이 수급을 따라서 전공정에 대한 내용이나 정통적인 소부장 관련주들이 수급이 보이는 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기판 관련주들까지. 전 세계 1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노광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하나 지금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이쪽에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과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 기업을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런 기업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라고 표기를 해두었는데, 실상 작년 한 2분기까지는 성장세가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동사의 실적은 꽤나 긍정적입니다. 24년 3분기를 기준으로 다시금 성장세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특히 24년의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 증가하며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점은 꽤나 유의미한 성과라고 여겨지는데요. 꽤나 훌륭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굉장히 무리한 투자를 하고 무리한 확장을 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도 개선되고 있는 와중 동사의 유보율이 2000%를 훌쩍 넘어가고 있다는 걸 함께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그 상승 그리고 성장 초입 국면에 접어든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업이 현재 PBR이 약 1배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의 부진 속에서도 동사의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고 상방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판단하는 게 현명했습니다. 저희는 나름 안정적인 자리에서 지금 1차 매수를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종목은 크게 걱정이 되는 게 없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철저하게 정해진 가격대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중장기에 대한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지켜보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증시의 조정 속 극히 제한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인 수급 기대 또한 놓칠 수 없겠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가지시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AI 거품론, AI 투자가 과하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를 취소하면서 AI 거품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기술주 중심의 약세장이 연출되었지만 동사의 타격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고객사들을 실제로 보면은 대표적인 게 딱 세 기업이 있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해외 다양한 고객사들을 10개 이상 보유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각종 국가에 수출해가지고 실적을 쌓고 있으며 한쪽 기업이나 한쪽 국가에 편향돼 있지가 않습니다. 내수 소비를 포함해서 굉장히 잘 분할이 돼 있어요, 매출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꽤나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어느 한 기업이나 어느 한 국가가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는 덜하고 구조적인 성장이 계속 기대될 수 있겠다, 엄청난 급등은 아니어도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겠다 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투자하기 정말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HBM 장비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전공정 관련주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AI 기대에도 우리가 엮여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꼭 AI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낸드 감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 수요에 대한 기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디램의 같은 경우도 지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하나 두 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차가 점점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꼭 AI가 아니라 각종 분야에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며, AI 거품론이 잠잠해진다고 할 시에는 더 큰 수혜가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장비주라는 관점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장비주는, 특히 전공정 장비주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나오고 반도체에 대한 산업 사이클이 호황기를 보인다고 하면은 그 전에 수혜를 받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투자가 진행되고 공장이 증설이 되려면은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부 수율을 잡고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게 먼저여야 결국 호황이라는 게 수요가 많고 공급이 받쳐주고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 좀 사실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부진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돌아올 거다 라는 관점을 생각했을 때에는 2025년 반도체 사이클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부터는 미룰 수 없겠다는 관점으로 매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리포트나 분할 매수 전략표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링크와 저희 VIP 메신저를 통해서 다시 공개를 드릴 거니까 차분한 마음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유익하고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